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이제 사용자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나중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할 때 원치 않는 어떤 조작 순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조작하는 그 사용자 이벤트를 히스토리를 남겨서 만약에 파일로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상 동작이 생겨서 어떤 그 질문을 했을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벤트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요청을 한 다음에 그 히스토리 데이터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조작을 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사용자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오늘 세시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프론트 패널에 불리언 컨트롤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입력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체험 슬라이드 형태의 숫자형 입력 컨트롤, 이렇게 3개의 컨트롤이 있겠고, 이 3개의 컨트롤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의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이벤트 히스토리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하나의 행 정보를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 라벨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문자열 입력 컨트롤 같은 경우는 라벨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이라고 하는 라벨 네임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침표를 하고 나서 한 칸 띄고 그 다음에는 타입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키 다운이라고 하는 이벤트 타입 정보가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값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직 체험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이 숫자의 입력 컨트롤로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라벨은 수직 체험 슬라이드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 타입은 값이 변경됐기 때문에 value change가 되겠고 그때의 새로운 값으로는 뭐 0.306, 122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자 이벤트, 즉 불리언 컨트롤, 문자열 컨트롤, 그 다음에 수직 체험 슬라이드 형태의 숫자형 입력 컨트롤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히스토리 정보를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과 같이 코딩을 해볼 텐데요. 하나의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각각의 이벤트를 여기에서 처리할 텐데요. 이벤트는 우선 VI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에 대한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같은 경우는 이 정지 버튼에 대한 이벤트에 동일하게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체험 슬라이드 값 변경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케이스 구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에 대해서 키 다운이나 또는 키 반복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케이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벤트가 처리를 하고 나서 이 이벤트 구조에서는 3개의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 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라벨 정보가 출력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입 정보가 출력으로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새 값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3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텍스트 포맷으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는 소문자 s 그 다음 마침표하고 소문자 s 마침표 소문자 s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개의 스트링을 입력을 받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화일 루프에서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시프트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이벤트 히스토리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이벤트의 히스토리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VR가 시작이 될 때는 이 시프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자열로 포맷 함수의 입력으로 세 가지 데이터를 인가해 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가 라벨 정보,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입 정보, 그 다음에 값 정보를 이제 인가해 주실 거고요. 이걸 하고 나서는 이 이벤트 히스토리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의 수직 스크롤 막대를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스크롤 위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최대값에 해당하는, 즉 이게 2의 32승 값을 인가를 해준 거죠. 32빗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하시게 되면은 이벤트 히스토리의 수직 스크롤 막대는 항상 가장 아래쪽으로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그 이벤트를 처리한 다음에 이 수직 스크롤 막대를 가장 아래쪽으로 이동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이 불리언에 해당하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리언 값이 변경이 되거나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하나의 케이스에 처리하도록 운영할 텐데요. 여기에서는 타입 정보와 그 다음에 컨트롤 참조, 그 다음에 새 값, 이 세 개의 정보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프로퍼티 노드의 참조 번호를 다음과 같이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고,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그 라벨의 텍스트 정보를 취득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읽기 속성을 이용을 해서 읽어서 이 케이스 구조의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타입 정보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빈 문자열 같은 경우는 새 값에 해당하는 것을 빈 문자열로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새 값을 또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인가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이 정지 버튼을 다이렉트로 연결했습니다. 즉 불리언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화일 루프를 정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케이스 구조 안에 불리언과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값에 대한 이벤트를 동시에 처리를 하되,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는 정지 버튼을 연결시켜 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의 출력으로 새 값, 라벨 정보와 그 다음에 타입 정보, 그 다음에 새 값 정보 3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으로는 하나의 문자열로 다음과 같이 왼쪽 캡처한 이미지에서와 같은 하나의 행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shift 레지스터에 계속 어태치를 해주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수직 체험 슬라이드 같은 경우도 값이 변경이 됐을 때 타입 정보와 컨트롤 참조 정보를 읽을 텐데요. 그래서 우선은 컨트롤 참조를 이용해서 라벨에 해당하는 텍스트 정보를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뽑아내 주시면 되겠고, 타입 정보 뽑아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직 체험 슬라이드 값을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화해 줄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소숫자명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새 값을 만들어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자열의 입력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를 키 다운과 키 반복 이벤트를 하나의 케이스에 만들어서 타입, 문자, 컨트롤 참조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텐데, 여기에서 문자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그 타입을 이제 문자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숫자 분리 함수를 이용해서 상위 1바이트와 하위 1바이트를 분리하신 다음에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아스키 문자를 가지고 있는 별 형태로 만드신 다음에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변환해 주도록 함으로 인해서 새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고, 타입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이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사용자 이벤트 모니터링 하기라고 하겠고요.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보기에서 컨트롤 팔레트를 하나 띄우신 다음에 자, 실버에서 우선 자, 불리언에서 누름 버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문자열 경로에서 문자열 컨트롤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가운데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숫자형에서 자, 수직 체험 슬라이드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자열에서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가져오고 자, 사이즈를 적당하게 키우겠고요. 자, 라벨을 자, 이벤트 히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벤트 히스토리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불리언에서 정지 버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한쪽 왼쪽으로 다 옮겨 놓도록 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당하게 사이즈를 키우겠고요. 그리고 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벤트 히스토리를 자, 문자 인디케이터에 표시하기 위해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일 루프에서 테두리에서 시프트 레지스터 추가를 하나 하시겠고요.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 상수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실행 버튼이 깨졌기 때문에 자, 정지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래쪽으로 해서 가로 방향으로 사이즈를 살짝 더 키우겠고요. 자, 이벤트 구조에서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시고요. 여기에서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자, 등록을 할 텐데 여기에 추가로 자, 불리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타입 정보와 자, 여기 좀 내려볼까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타입 정보와 자, 컨트롤 참조 정보 이 두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불리언 컨트롤 안으로 가져오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흰색 점이 있다는 것은 뭐 연결되지 않는 입력 컨트롤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타임아웃인 경우에 거짓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 코드를 좀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 타입 정보는 다이렉트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참조 번호를 이용을 해서 불리언 컨트롤의 라벨 정보를 뽑아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참조 번호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라벨에서 자, 텍스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석으로 자, 라벨의 자, 텍스트 속성을 자, 사용하시게 되면은 라벨 정보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특정 포맷으로 문자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라벨을 아래쪽에 배치하겠습니다. 자,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는 %솜자 s 마침표 한 칸 띄고
퍼센트 소음자 S 마침표, 그 다음에 또 퍼센트 소음자 S하고 엔터키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줄바꿈까지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자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3개를 입력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우선 가장 위에는 라벨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가운데는 자 타입 정보를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새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자 이렇게 빈 문자열 상수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출력 값을 Shift 레지스트에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하나의 입력은 Shift 레지스트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하나의 값은 자 문자열로 포맷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자열 연결 함수의 출력 부분에는 이벤트 히스토리 인디케이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이벤트 히스토리에 대해서 수직 스크롤 막대가 자동으로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자 이벤트 히스토리에 대한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서 텍스트에서 자 스크롤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스튜디오 변경하시겠고요. 우선은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에러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부 없는 32빗 정수입니다. 그래서 2의 32승에 해당하는 값을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자 2의 자 32승에 해당하는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복사하시겠고요. 자 상수를 하나 만들고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수직 스크롤 막대는 가장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죠. 자 현재까지 구현한 걸 한번 동작을 시켜 볼게요. 자 우선 실행하시고 자 불리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불리언이라고 하고 라벨이 나오고 자 value change라고 하는 타입이고요. 그 다음 이 뒤에 값은 따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걸로 표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값이 바뀌고, 자 정지를 누르면은 정지 버튼에 대해서도 값이 변경이 됐다고 이벤트 히스토리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R가 실행이 될 때는 이 이벤트 히스토리에 대해서 초기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 수직 체험 슬라이드의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시겠고요. 수직 체험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겠고요. 여기에서는 자 타입과 컨트롤 참조 번호 이 두 개가 필요한데요. 자 앞에서 했던 정지 버튼의 이 프로퍼티 노드를 자 선택하시겠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마우스 왼쪽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복사 앤 자 이동을 동시에 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컨트롤 참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 정보를 인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타입 정보도 인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직 체험 슬라이드 값을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 주셔야 되죠.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숫자 문자열로 변환해서 이 수직 체험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부동 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자 문자열 데이터로 변환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관련된 값을 새 값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동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이벤트 히스토리가 초기화가 됐고, 자, 수직 체험 슬라이드로 움직일 때마다 다음과 같이 라벨 정보, 그 다음에 이벤트 타입, 그 다음에 숫자가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으로 자, 문자열 입력 컨트롤의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문자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벤트를 등록을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키 다운이고요. 이벤트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자, 문자열에서 키를 선택하시고 키 반복 두 개의 이벤트를 하나의 케이스에서 처리하도록 운영할 거고요. 자, 문자 입력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자, 타입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다음으로 문자입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되겠고요.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전 거를 하나 또 마찬가지로 카피를 하시겠고요. 우선 컨트롤 라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참조번호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여기에서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자라고 하는 값을 숫자형 데이터 타입을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바꾸는 방법은 우선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데이터 다루기에서 숫자 분리 함수를 먼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자, 16비트 데이터를 자, 8빗 8빗 데이터로 분리를 하겠고요. 자,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별 데이터 형태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별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이 1차원별 데이터를 자, 문자열로 변환해 주시면 되겠고요. 타입 정보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주석으로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이벤트 구조의 출력 부분에 흰색 점이 있다는 거는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타임 아웃인 경우에 대해서도 상수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에서 보시면 자, 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널을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겠고요. 지금 동작 확인을 안 한 게, 자, 문자열에 대해서 동작 확인을 안 했죠. 자, 실행을 하시겠고요. 실행을 하시면 이벤트 히스토리 인디케이터는 초기화가 되고, 자, 문자열에 대해서 자, 랩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한 순서대로 자, 문자열이 히스토리 자, 인디케이터 표시하는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프로그램의 사용자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